이제 최종편이니까 자율주행차 시대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를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교통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은 건가요?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교통사고가 한 95% 정도가 이제 사람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주로 이제 뭐 그 주의가 태만하다든지 아니면 인간적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단 말씀이죠. 아니면 뭐 음주라든지 신호를 위반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의 원인이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근데 뭐 좀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운전할 때 한 18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한 번 정도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1년 동안 차가 몇만 킬로를 주행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사고가 얼마나 있고 그거 이제 나눠보면 통계적으로 한 180만 킬로마다 사고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사망 사고는 한 1억 한 8천만 킬로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근데 지금 가장 이제 실용화된 차는 테슬라 뭐 T4 차가 가장 자율주행에 앞서 있는 이제 오토파일럿인데 그게 테슬라가 최근에 발표한 게 자기네가 한 7,300만 킬로당 사고가 한 번 정도 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고는 사람보다 한 3배 정도 사고율이 적은 거지만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보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거의 자동차 사고가 거의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살게 된 그러면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네요. 그 사망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이게 왜 사고가 났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기술에는 어떤 허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죠. 그렇다면 보험업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그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운전자한테 보험료를 물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 가격에 포함되거나 하면 보험업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업계는. 최근에 우리나라가 보험제도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자율주행 보험제도를.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 차의 실소유자. 그러니까 보통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는 개인도 소유하지만 이제 뭐 이걸 영업을 한다든지 공유를 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실소유자가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고의 원인이 제조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제조사한테 청구하는 방향으로 이 보험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보면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소유가 현저히 떨어지면 차량 정체는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정체는 지금보다? 그것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사람들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보스턴 시가 있잖아요. 그 보스턴의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데가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서 2018년에 보스턴 2030이라는 그 2030년에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보스턴이 어떻게 바뀔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자동차가 한 30% 정도 줄어들 거다. 소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스턴에 등록된 차가 한 30% 줄어들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운행 속도가 한 30%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차를 지금은 어느 편도로 필요해서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서 차를 어떻게 둬야 되고 이게 그렇잖아요. 주차장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운행이 확 줄어든다. 그런 수요가 많아요.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 자체가 하나의 큰 이 네트워크화돼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체 네트워크로 서로 실처럼 연결돼가지고 어딜 가려 그러면 어느 게 가장 덜 막히고 덜 막히고 이런 게 전체 어떤 시뮬레이션이 돼가지고 움직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차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여기서 사용자를 내려주고 다음에 누굴 태우고 가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다니는 차가 굉장히 주는 거죠. 그러면 차량의 소유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차가 필요 없이 그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수요에 따라서 가장 최적화돼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주차장 수요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도심에? 그럴 수 있죠. 그 보스턴 컨설팅 자료 보면 주차 수요가 한 40%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보스턴은 뭐 서울이나 우리 수도권보다는 작은 도시라서 서울 수도권 한 2천만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살 때는
과연 보스턴 같이 40% 줄어들 거냐는 예. 조금 뭐 아직 증거가는 없지만 예.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주차 빌딩들은 그 주거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제 생각에는 예. 서울 같으면 예.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예. 좀 부족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다. 충분한 주차 공간 예, 확보하는 좀 여유가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보스턴 같은 중도 도시는 그 남는 그 주차장이 많이 40%가 남는다면 그 예. 공간은 뭘로 활용될까요? 뭐 야외 같은 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스마트팜이라 그러나요? 예. 도심 농업 이런 데로도 예. 변할 수 있고 그렇죠. 도시가 살기 좋아지겠네요. 저 낙관적으로 그렇게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상당히 좀 환경이 좋아지고 예. 요즘 나오는 에코 프렌들리한 도시로 충분히 녹지도 될수 있다. 많아지고요. 예. 녹지도 예. 많아지고 그렇다면 여행이나 이 숙박 쪽은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한 예.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잠만 자러 허름한 여가를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몰고 가다 자야 되니까. 근데 커다란 캠핑카에 예를 들어 침대같이 편한 차가 있고 뭐 안전장치가 있다면은 밤에 자는 동안 이동하고 새로운 크루즈선처럼요.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정도면은 예. 차로 거의 3시간 뭐 예, 예. 이동할 수 있기 예. 때문에 복잡한 시간 피해서 밤에 그냥 밤 늦게 한숨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이렇게 아니 그리고 자면서도 갈 수 있는 거 예, 아닌가요? 예, 자면서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여행지의 판도도 좀 바뀌는 거 아닌가요? 장거리 여행지 중에 경관이 좋은 데가 더 그러니까 전국토가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좀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뿐만이 아니고 예. 뭐 그런 지자체나 이런 데 정책이나 그런 예. 게 좀 받쳐준다면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 예, 그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 숙박업체들은 굉장한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보시기에. 벌써 위기에 많이 아, 몰렸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를 예. 이제 금지해서 그런데 예. 해외 같으면 벌써 코로나 아, 시대 그렇죠. 이전에는 에어비앤비 통해서 예. 굉장히 이게 활성화됐고 예. 완전히 숙박업이라는 게 하는 차례 변했거든요. 사실 예. 공유 경제가 나오면서 예. 근데 자율주행이 나오면서 또 한 번에 큰 변화는 있을 거로 그러니까 예.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바뀔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에어비앤비 자체도 위기에 몰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위해서 여행할 때 자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를 빌리는 사람들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생존 가능한 생존이 예측되는 숙박업소는 오히려 더 크고 화려하고 뭐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만 남고 그렇죠. 예. 잠을 자고 쉬기 위한 어떤 숙박업소는 소멸될 가능성도 그렇죠. 예. 지금도 차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차박은 지금 근데 자면서 뭐 예.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차 주행, 뭐 예. 숙박 주행 이런 게 뭐 당연히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저는 연구자로서 제가 예. 자율주행을 연구하는데 저는 예. 자율주행 차만 연구하는 게 예.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 배송 로봇 예.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 UAM이라는 게 이제 예. UAM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데 이제 도심 내에 날아다니는 모빌리티들이 30년대에는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길 막히는 데를 예를 들면 여기 상암동에서 코엑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 1시간 반 걸리잖아요. 한 15분 이내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게 뭐의 약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보통. 예. 그럼 그런 수단이 지금의 택시처럼 부르고 와서 탁탁 날아다니는 시대는 얼마나 보시나요? 자율주행. 그게 2030년부터 이제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상용화. 네, 지금 택시처럼 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거의? 그렇죠. 예. 어디 빌딩 옥상만 가면 딱 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자기 사무실이나 옥상에 이제 이착륙할 수, 그럼 이제 그런 데는 부르고 글로. 자기 여기로 와라. 자기 사무실에 여기로 와라. 그러면 바로 내 사무실에 얼마나 가까이 오냐.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